네, 지난 빛의 혁명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행복전도사로 뜬 분입니다. 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차분하게.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 다 예. 12월 29일 그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많은 언론들이 12구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책임자 처벌도 그다음에 정보 공개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저도 유족분들 모시고 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유족들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과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요. 올해 12월 초에 참 추웠지 않습니까? 예. 그 추운 날 유족들께서 용산에 가셔서 철야로 밤샘 농성을 하시고 삭발을 하시고 하는 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동안 너무 피해 구제 여기에만 집중되고 진상 규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사실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진상 규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가는 것이 그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다라는 생각들을 유족들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네. 보면 되게 공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족들께서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지금 다행히 12월 달에 이제 유족분들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목소리를 내신 덕분에 지금 다행히 법 개정이 이제 국토위에서 상임위는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올라가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항공 그리고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죠. 이 네.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돼야 공정하게 조사할까요? 먼저 독립적이어야겠죠. 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네. 공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익단체들이 여기에 결부가 돼요. 예를 들어 항공기 제조 결함이다 하면 항공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공개된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냐? 국토교통부 산하에 네. 국토교통부의 실질적 지휘하에 모든 예산과 인원을 지원받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국토교통부에 잘못 있는 거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법안 발의만 됐다가 한 1년쯤 지나면 법안 폐기하고 또 없었던 일 되고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됐었어요. 일종의 로비에 의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밑에 있는 그 문제니까 바꾸자란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었어요. 예. 1년 가까이 통과가 안 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믿기가 힘들죠.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로컬라이저 둔독에 충돌했어요. 네. 그러면 이 둔독 설치에 관한 조사가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부분 국토교통부 책임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세상에. 조사 방향이 조종사 과실이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그게 제일 쉬운 방식이죠. 그쵸. 너 때문이야. 그렇죠. 로컬라이저 충돌이 아니라 뭐 벽 충돌이 다 방향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블랙박스나 녹음 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유족분들께서 너무 답답해하시는 것이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보 공개도 안 되고요. 요거 하면 마지못해 공개하는 것도 의심투성이고 네. 제대로 전문가적 설명도 안 되고 전문가들도 과연 조사위원회 계신 분이 전문가인가도 물음표고 그런 상태로 지속되니까 네. 당연하겠지만 진상규명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던 거죠. 이것은 이번에 입법이 됩니까? 이번에 가능하면 네. 이제 12월 내일 또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예. 있는데 내일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설마 이것도 필리버스터 할까요? 국민의힘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거는 빨리 법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네. 하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기존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이제 멈추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국정조사 특위도 사실 12월 초에 유족들께서 추운데 고생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 법도 통과할 동력을 얻었고 또 국정조사 특위도 발족이 다시 되었습니다. 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성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예요. 맞아요. 항공.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가 약 40일간 활동을 하는데 보면 기존의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것을 뭐 자료 제출 우리가 요구를 할 텐데 얼마나 첫 번째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지도 일단 의문이고 그러니까요. 뭐 자료를 줘야 우리도 질문을 할 텐데 아니 쿠팡도 그렇다면서요? 국회를 다 무시해요 요새.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의문.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검수하고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세 번째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새 법에 의해서 새로 발족되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시간적 간격이 또 안 맞아요. 사고조사위원회는 새 사고조사위원회는 뭐 추정컨대 빨리 법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3월 4월은 돼야 기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때는 이미 국정조사 특위도 끝나고 다 끝나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면 다시 또 이렇게 유족들은 어려운 싸움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유족들께서 하려는 싸움은 보상금 더 달라는 싸움이 아니세요. 왜 그게 똑같아요. 아니라 세월호 때나 진상 규명 정확하게 이태원 해서 때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공적인 의무감과 사명감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이태원 참사 때랑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 참사가 터지면 그때는 우리가 반짝해서 막 그 주의 집중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유족들만 남아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유가족의 네, 일상 관심 회복을 가져주셔서.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직도 악플 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상 더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족을 잃었는데 돈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보면 이런 참사를 접하는데도 악독하게 악플 다시고 이상한 말들 만드는 분들 너무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이제 조사 특위가 40일 정도 기능하는데 뭐 간절한 바람입니다. 절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오로지 유족들과 함께 진상 규명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네. 좀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 진상 규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일단 협조도 안 되고 너무 전문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유족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안타까운 진상 규명에 대한 이런 의구점이 이번 조사 특위를 통해서 네. 좀 다 규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쿠팡 네. INC 이사회 나쁜다 하면 안 되지. 의장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하기로 했는데요. 네. 국회 외통위에서도 파견하죠. 그래도 그 쿠팡 특위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튕겼어요.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예, 네. 그 외통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십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출동하십니다. 한 명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한 분 들어가시는 예.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야, 이거 외통위까지 나서야 하는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예. 좀 자존심 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힘을 통해서 압박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인 건데 어떻게 한국에서 기업을 일으킨 한국인이 그러니까요. 이런 너무 화가 나요. 검은 머리 미국인의 근데 지금 뭐 쭉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모셔서 말씀 들어보면 네. 사실은 쿠팡보다 더 쿠팡을 엄호하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인보다 더 미국 정부나 미국 그게 유리하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더라. 특히 공직 사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부 안에도 있더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미국 중심의 사대주의에 빠지나요? 예. 그게
좀 말씀 과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쿠팡 어머하고 그러니까 예, 미국의 유리알 그게 매국노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시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네. 왜 미국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팔아요? 그것도 공직에 계신 분은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분도 그래서 안 되는데 예. 쿠팡은 지금 온라인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쿠팡을 이용해 주신 제일 큰 이유는 국내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고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쿠팡 없이는 사는 게 불편할 만큼 많이 의존하고 계셔서 이제 네.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적 기능 수행을 통해서 쿠팡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공적 책임, 네. 사회적 책임. 그걸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적 기능을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공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예. 미국으로 도망가서 예. 미국 기업인 양 아, 그래서 미국 정치에 로비를 해서 대한민국에 압박을 넣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은 네. 이거 나쁜 거예요. 많이 많이 나쁜 나쁘죠. 거예요. 많이 나쁜 많이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이거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번에 관련된 좀 법제 논의에 대한 이거 근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이 왜 자꾸 미국 기업에 상장하는가? 왜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 이 부분도 연결이 돼 있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규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예. 한국에서 성장한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해서 한국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논의 중인 상법 개정,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이 좀 더 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또 네.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점적으로 독과점하면서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그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일종의 좀 관련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은 공적 기관과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기대서 살아요. 네. 일종의 그렇죠. 이거 뭐라 그러지? 엄청난 플랫폼이죠.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배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민, 쿠팡. 근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기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특별 법을 만들든 아니면 법적인 제도를 다 정비해서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가서 아니 빠져나가는 의원님 거 이미 막아야 되지 않나 많이 생각합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맞아요. 예. 그 말씀 드리려 예. 했어요. 통과가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는 의원님들께 예. 일할 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예. 민생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내일 본회의 하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즘 국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 큰일입니다. 맨날 필리버스터 걸어놓고 다 해외 나가시고 지역 가시고 국회는 안 계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셔가지고 속상해요. 아니 다 일 떠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 법안은 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쟁점 법안은 별도로 트랙을 밟아서 논쟁을 세게 하시라. 근데 민생 법안까지 딱 발목을 잡아놓고 다 못해 이렇게 하면 좀 국민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번에 필버 할 때 당황스러웠던 것이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필버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마 본인들이 발의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막히네, 진짜. 두 당을 다 경험했잖아요. 네. 법안 발의할 할 때나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독직폭행 관련해서 벌금형을 좀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구대나 경찰서나 다니면서 경찰관들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 생각이 맞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현장의 야, 목소리를 반영해야 의원님 하니까. 취재 다니셨군요. 취재. 근데 법 만들 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쿠팡 이걸 보면서 현장의 문제를 느껴서 법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 동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 기억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법안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발로 뛰면서 네. 만들어가는 법안과 내가 발의했는지도 모르고 오니까 도장만 찍어서 보낸 법안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네. 민생 법안을 필버 거는 짓은 못할 텐데라는 의문점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깜짝 인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3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 이해운 의원님. 저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예. 또 깊은 많은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뜻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일단 저는 믿고 보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라서.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저 주관적으로는 도저히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떠나서 이해훈이라는 분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서 윤 어게인을 외쳤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백분 토론 가서도 뭐 김건희가 또 윤석열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취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제지받을 정도로 강성 목소리를 냈던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께 헌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행동으로 하는 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렇죠. 민주주의 수호 의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또 물론 경제학 박사시고 기재부 위원을 하셔서 전문가라고는 하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 중요한 자리를 저는 대통령님께서 단순히 지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흔들기다. 네. 단순히 국민의힘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임명하시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흔들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죠. 네.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책임 있는 국가 전체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효용성 있는 행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네.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가는 길이실 텐데 아마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리라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저의 짧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오늘 장윤성 기자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취재를 하셨을 거라서 네. 방송 도대체-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다들 제가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뉴스 왜 픽백- 이해훈이 장관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예.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너무 길어요. 너무 여러 뜻이 뭐가 뜻이 포석이 있구나. 많아서 다 대통령실 떠나서 능력은 아니, 있어요? 그 능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원 그리고 국회 기재위원 등등의 경제통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계에 좀 물어봤어요. 이해훈 의원이 정말 예산통은 맞냐라고. 그러니까 일단 일은 잘하는지 그리고 또 헌법 지킬 마음인지 전 두 가지만이라도 좀 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재정 국무위원인데. 재정 전공자는 맞다. 재정 그 전문가는 재정 맞다. 전공자에 워낙 많고. 그리고 주로 연구 과제가 예타 또는 복지 관련이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하는 것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중기 재정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대체로 전문가 예산 전문가는 맞다라는 것이고 이제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갑론을박 때문에 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왜 이해운? 막 이런. 저도 자꾸 왜 이해훈 이 예. 생각 자꾸 들어서 왜냐면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아니 민주당에는 의원들이 예산 의리대. 전문가가 없어 왜 이해운? 뭐 이제 이런 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다수의 평가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은 그 이재명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오른 거다. 뭐 이렇게 아주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금 네. 오셨다 가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니 감사한데 그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생각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 이로울까를 기준으로 깊이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다 떠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헌정질서 지키겠다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 자리 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 자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 두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의리돼요. 이분 앞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갑 오브 더 갑 자리인데 그러면 나라의 특히 국민의 이 먹거리 해결해야 되고 나라의 미래를 기획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단단하게 이 두 가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기재위 위원이 아니라서 또 못 들어가는 게 아쉬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많은데. 다 못 들어가 왜? 쿠팡특위도 잘려. 이것도 내가 다 하고 기재위도 싶은데 못해. 이것도 못해. 큰일 났네. 뭘 좀 시켜주세요. 예, 뭐라도 좀 김상우 의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검증하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을. 이혜원 의원을 검증하고 싶어요. 인사청문 특위 못 들어가요. 외통위는 안 되겠네. 기재위에서 하니까. 저는 자격 미달이 또 되네요. 어쨌든 그래 기재위원님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분들께 정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당내에서 과거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혜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땠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네. 근데 그냥 세 평. 막연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좀 친윤 쪽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친윤 쪽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원외 당협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교감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서 발언할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또 100분 토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것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이 잘못했을 때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또 왜냐하면 원외 당협위원장이라서 일단 서울 경기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위기감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배했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갈 정도면 상당한 좀 그래서 저는 더 왜라는 생각은 자꾸 들기는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분이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잘못하고 반성하면 괜찮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정성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는요. 국민들께 본인의 이제 허락을 받는 자리예요. 국회의원한테 허락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대신 질문할 뿐이에요. 기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실 때에 진짜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이제 정말 헌정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중차대한 자리를 맡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국민 수용성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국민들께서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해당 분야 장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수용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럼 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그 이혜원 의원이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자당의 내부의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전해주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대단히 권력지향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자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인사청문을 할 때 윤석열 청문회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거의 묻지마 수준이었거든요. 옹호하고 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길이 터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또 수권 정당으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여당으로 기능을 하려면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아서도 그렇죠. 안 되고 예. 또 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또 반영도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우리 안에 건강함을 유지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제가 그게 민주당이에요. 제가 요새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넥서스라는 책에 좀 푹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자정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 안는 것도 자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네. 이번에 이해훈 인사청문회 할 때에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직 청와대구나 청와대에서 청와대. 추천을 했다고는 예. 하지만 오늘 첫 출근. 예. 그냥 우리 편이 다 감싸 안아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헌정질서 수호 의지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은 기본이에요. 네. 이게 되는지를 그 진정성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자리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갑의 자리예요. 네. 자, 그 자리에 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네. 생각해요. 아무래도 김상원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버려준다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지금 1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빛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주권 정부가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었고 그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참사 포함해서 수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선 당이 잘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죠? 비판할 때는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엄호할 때는 확실히 엄호하고 이러면서 자기 기능과 역할. 사실은 정당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바뀔 수 있고 국회의원 바뀔 수 있지만 이 민주당이라는 전통과 이 역사는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00년 정당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당이 좀 자기 역할 아까 이제 유발하라 교수처럼 강력한 자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저는 좀 그 생각은 해봐요. 당내에서 갑론을박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정 기능이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님이 잘못한다고 토론 벌어지던가요. 중진의 힘에서 정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자정 기능이 마비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갑론을박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건 네. 좋은 점. 근데 조금 물론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는 있어요. 뭐냐 하면 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법 그리고 특검 한 세트인데 빨리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길어지면서 좀 이게 좀 혼란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대통령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틀린 방향이 없으시잖아요. 다 잘하고 계신데 그럼 좀 뒷받침을 힘있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거예요. 나의 정치하는 공심과 진심에 대해서 늘 되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음에도 취하지 않는 진짜 깨어 있음으로 스스로 계속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좋으려고 자기 정치하는데 이거를 공적인 걸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절대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좋으려고 하는 정치, 내 자리 욕심, 내 명예 욕심, 내 욕심으로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을 위하고 또 당을 위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면 국민들께서 그걸 아세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정치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말씀드립니다. 지금 13,110명이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계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1시간 전부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라이브 폴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7,200분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사퇴해야 한다 93. 사퇴하면 안 된다 7 이렇게 설문조사가 종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결과를 떠나서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당원들께서 당의 운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이게 민주당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이 라이브 폴에 의원님이 투표하신다면 어느 쪽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그 이후에 대응하셨던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럼요. 아차 놓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더 낫지 않을까,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이기 네. 낫지 않을까. 근데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쿠팡에 화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거짓말하고 반성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딴소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근데 국문하고 영문까지 심지어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쓰고. 그래서 예.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개인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원내 지도 사령탑으로서 좀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를 그만하셨을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말 그대로 이게 책임감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당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 선출을 하는 게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단계 생각은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2단계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선배님들과도 동료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김상욱. 고민 신중할 중이다. 때는 신중해야 돼. 저는 알겠습니다. 보수주의자인데요. 네. 보수주의자는 딴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언행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일수록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네. 다각도로 검토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10시 4분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특검 얘기해야 돼. 그건 딴 분이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검 얘기 교보문고 갔더니 예. 베스트셀러 감사합니다. 순위는 떨어지고 있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김상욱 123일간 근데 제가 기록. 깜짝 놀란 게 정치사회 분야의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엔 내란 덕분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 책이 베스트셀러에 엄청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근데 울산에 네. 교보문고 갔는데 한번 찾아보다 제 책을 못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세 왜 번 없어요? 갔는데. 아니 말이 안 되죠. 울산만 교보문고에 책이 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있긴 있겠죠. 구석에 있겠죠. 그래서 제 안 눈에 안 보이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뭐 눈치를 봤을 수도 있고 야, 뭐 아니면 다 팔렸을 수도 있고. 울산 시민들한테 좋겠다.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특검 얘기 지금 밖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30초만. 30초만. 네. 우리 민주당은 공정한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만 봐서 안 되고 신천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 구성안은 이상해요. 특검 네. 구성부터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소화가 돼서 엉망이 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또 왜 신천지를 왜 빼요? 통일교 신천지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네. 이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네. 신장남매에서 더 세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의원님 이거 안 세요 이게. 오늘은 근데 사실은 좀 마음이 그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